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여러분, 그 재난 융자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복잡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자영업자분들, 코퍼레이션에서 이렇게 큰 기업들 말고요. 개인 사업자분들, 이런 분을 중심으로 제가 이 신청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자, 누가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느냐? 막 이것저것 적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500명 미만의 직원. 그런데 누구를 포함하느냐? 단독, 독립계약자 및 자영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자영업자 기준으로 할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거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찾는 방법은요. 그 설치에서 Who can apply the COVID-19 이렇게 치면은요 딱 두 개가 나와요 옵션이.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그 종업원을 고용하고 막 이런 그 여러 종업원들을 두는 그 업소들이 하는 건데 여기는 조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융자 전문인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회계사님이나.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특히 회계사님들 지금 1년 중에서 가장 바쁠 때인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 담당 회계사라고 그냥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지출할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뭐든지 그냥 거저 받으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융자 전문인들도 그분들이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걸 지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꼭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부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건 좀 복잡하고 이제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들이요. 그러니까 만불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그 융자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PPT를 누르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융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하는 건지 요 화면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여기 화면이 나오고 또 apply to 여기 클릭 here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뭐뭐 필요한다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서류가 복잡해요. 이것도 아무래도 융자다 보니까 그냥 이름 넣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어떤 증빙 서류나 이런 게 조금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융자 전문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융자 전문인한테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화면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이제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제 혼자 스스로 이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걸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룰루맘처럼만 하시면 아마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여기 아까 봤죠? 설치해서 Who can apply 여기 이제 설치한 데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은 최대 만불까지예요. 그거는 여기 딱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영토의 소기업 소유자 그러니까 미국 내 땅에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란 얘기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수익 손실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구호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대출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명시된 게 없습니다. 자, 딱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요. Apply for Assistant. 아주 쉬워요. 자, 클릭 하면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자, choose one. 자, 자영업자는 두 번째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500명 이하의 뭐 사업자들부터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요 내용은요, 전부 클릭을 해야지 답이에요.
하나라도 마크가 안 돼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 요 내용들은 간략하게 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에 연루되지 않았냐. 양육비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미국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60일 이상 연체됐을 때도 안 돼요. 그리고 양식업, 농협, 협동조합 이런 데 보육원 이런 데도 아니에요. 이런 건 아마 다른 또 펀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물 제작하는 그런 비즈니스 이런 데도 안 되고요. 자기 재산을 3분의 1을 그 도박으로 탕진하신 분들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로비 활동을 하는 사업장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의회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관련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니까 그냥 제가 이해만 돕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클릭이 돼야지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 자, 여기에서 보면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을 쭉 넣게 돼 있어요. 자, 회사 코퍼레이션으로 돼 있지만은 직원 없이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처럼 적으시면 되고요. 코퍼레이션 이름 없이 그냥 비즈니스 이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개인 이름 영어로 쓰시고 밑에 트레이드 네임은 그냥 현재 비즈니스 이름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오른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텍스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개인 그 소셜 번호로 넣어야 되는 왼쪽 분은요. 그냥 소셜 번호 넣으면 되는데 포맷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당황하시지 마세요. 그냥 포맷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소셜 번호 쭉 넣으시면 돼요. 자, 밑에 오거나이제이션 타입을 쭉 보시면은요. 본인에 해당하는 그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세 번째에 있는 게 이제 솔 프로퍼리티 이것도 개인 사업자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인디펜던트 이것도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타입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99 받는 분들 요런 분들은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인디펜던트라고 이제 마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아니면 맨 마지막 거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인디펜던트로 이제 클릭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비영리 단체냐? 아니죠. No. 그리고 프랜차이즈냐? 이것도 no예요. 만약에 프랜차이즈면 yes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자 기준이니까 제 기준으로 갈게요. 자, 그로스 레베뉴. 이거는 뭐냐면 총 수입이에요. 자, 언제가 기준이냐?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월 1일 2019년부터 1월 31일 2020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의 총 수입, 여러분의 수입이에요. 크로스. 뭐 세금을 떼고 이런 게 아니고 총 수입.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cost of goods sold라는 거는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카운팅 그 용어로 따지면은요.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뭐 그냥 푸드카트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음식을 파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 식재료들이 원가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냥 뭐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원가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또 원가가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컨설팅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컴퓨터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원가가 될 수는 있어요. 이건 경비가 아니고 그게 메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매터리얼처럼 그러니까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라는 거,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보통은 원가가 많지 않죠. 그냥 이렇게 페이퍼워크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렌털 프로퍼리는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렌트의 그 손해,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나 아니면 이 재난으로 인한 거예요. 모든 거에. 그러니까 렌털 프로퍼리, 임대료의 손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그 세입자분들한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렌트비를 지금 뭐 받느냐 안 받느냐 2개월을 유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혜택을 받으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요 정보를 주시면서 조금 렌트비를 좀 유보시키는 거를 좀 부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스킬을 좀 한번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내가 아쉬울 때요. 상대한테 공격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요구하시는 분들은 나이스하게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스킬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바로 밑에예요. Non-profit cost of operation.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 비영리
운영 단체의 그 비용이에요. 1년 동안.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밑에 보면은 신앙 기반을 가진 사회복지의 비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종교단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신앙 기반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게 크리스천 국가라서 이런 게 다 있나 하라는 건 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교회들 지금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거를 접수해 볼 만한 좀 자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그 융자 전문인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요즘 교회들도 지금 교회를 못 나오니까 헌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융자 전문인한테 요거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도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밑에 리스트 오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요거 그 신앙 기반이니까 종교 단체로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목록 이게 뭐뭐를 했냐 예배를 받대든지 뭐 종교 행위 같은 거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쓰면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 밑에는 compensation 혹시라도 어떤 다른 소스로 이런 보상금을 받은 게 있나 어떤 지역 단체나 예를 들어서 교대 같은데 이런 데에서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소스로 받은 곳이 있느냐 이제 있으면 아마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어디에서도 정말 내가 어디 뭐 도움을 받은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론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보상을 받으셨을 때는 어디를 통해서 받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비즈니스 어드레스는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두 군데 사업장이 있거나 그런데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주소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 쭉 적으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부 서류를 작성을 하고 할 때는요. 전화번호 같은 거 넣을 때 대시를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샘플처럼 그냥 213-654-1234 그냥 쭉 치세요. 그럼 얘가 포맷이 자동으로 탁 링크가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직종을 이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없다 그러면 비슷한 업종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론 오피서다 그러면 파이낸스 이런 데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변호사다 그러면 리걸 서비스 그리고 보험 에이전트다 그러면 인슈어런스 그리고 뭐 홈스테이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호텔 라칭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업종에 가장 가까운 거를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버다 그러면 프레이트 뭐 트럭 드라이버다 그러면 프레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한 날짜예요. 이거는 코퍼레이션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1040라든지 이런 텍스 보고를 하실 때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입으로 지금 비즈니스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준이 12개월이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이제 잘 모르겠으면 용자 전문인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니까 작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만 내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쓰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 쓰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신 거.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은 누가 하던 거를 뭐 떠맡고 이러는 거 이제 조그만 리퀘스트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개인 사업자는 그냥 자기 몸 자체가 사업이니까 그냥 날짜가 똑같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액티비티는 이제 무엇인지 이제 쓰는 거예요. 뭐 론 오피서다 뭐 여러 가지 클릭해서 이제 여기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액티비티 무엇이냐고 이제 여기도 적는데 여기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넘버 오브 인플로이스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두면은 그 직원을 이제 한 명 또 두 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직원 없이 나 혼자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나 혼자니까 그냥 나 자신을 인플로이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오너십 이름이 나와요. 개인 사업자면 이제 본인 정보를 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샘플처럼 이메일 주소도 적고 이제 생년월일 적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오브 버스는 지금 미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신 분보다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그냥 사우스 코리아라고 썼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맨 밑에 US 시리즌이냐 시민권자냐고 물어보잖아요. 시민권자면은 yes라고 클릭하시고 영주권자면은 no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뭐 사업 뭐 E2 비자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거는 알아요. 자격 요건은. 그런데 E2 비자라든지 뭐 H1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저 담당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융자 전문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비즈니스 그 엔티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어떤 그 단체에 소속돼 있냐 이거예요. 회사가 온하고 있냐. 근데 셀프 인플로이들은 여기가 노예요. 그냥 노라고 하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정답은 다 노예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예스가 가면은요. 이 융자 신청이 안 돼요. 자, 내용을 보세요. 범죄에 연루됐는지 어, 그 연방 정부에 뭐 돈 관련돼 가지고 어떤 뭐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에 성범죄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노. 근데 여기 진짜로 여러분들이 연루가 됐으면요. 여러분들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이제 요게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했었으면은 이거는 블랭크로 놔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회계사님이나 융자 전문인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분들한테라도 도움을 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정보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Fee charged or agreed upon 여기에 금액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작성할 때 수수료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도와주면 여러분들 정당한 사례를 꼭 하셔요. 그분들도 바쁘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마냥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직접 하셨으면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클릭 나 만불 신청하겠다.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요. 만약에 누군가 도와줬으면 다 작성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I give permiss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yes라고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fee charged라고 해서 만약에 누군가 첨부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 비용이 은행에서 나온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따졌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만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탕감 받을 수 있는 그 수수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컴 텍스 보고할 때 회계사님한테 세금 보고할 때 그 드리는 돈을 그 드리는 피를 인컴에서 공제받듯이 공제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간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만불에서 이 비용이 탕감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당하게 돈을 꼭 주세요. 여러분 공짜로 절대로 미국에서 뭘 바라시면 안 돼요. 공짜 좋아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마지막을 이제 클릭을 딱 하면 이제 은행 여러분들이 돈을 입금 받을 때 여기 돈을 입금 받을 은행 인포메이션을 적으면 돼요. 맨 위에는 은행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어카운트 이름 맨 밑에는 라우링 넘버라고 있어요. 수표 책을 보면은 1, 2 뭐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랑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I hereby certified 거기 클릭을 하시고 next로 넘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컨펌을 하게 돼 있어요. 쭉 적은 거를 이게 맞는지 다 맞으면은 이제 넘어가는데 만약에 틀리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 edit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클릭을 하셔서 그 틀린 부분을 고치시면 됩니다. 자, 다 이걸 됐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마지막에 confirmation 넘버가 나옵니다.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메일로 나올 것 같이 하는데 이게 바로 안 와요. 그냥 your application has been processed 이렇게 돼 있는데 confirmation 넘버가 바로 이메일로 안 와요. 1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EDD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confirmation 넘버를 반드시 메모하셔야 돼요. 꼭 메모하셨다가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어플리케이션 접수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그 서류가 요청이 되면 제 생각으로 이메일로 이제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우편물로 연락이 올 거예요. 일단 한번 기다려보고 우리가 이제 연방 정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때 가서 또 이제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신청이 뭐 언제까지 된다 막 이게 아니고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접수가 되니까 지금 다른 타 민족들이 신청하면서 이게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빨리 신청하셔갖고 자격 요건 자 순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 심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바로 요청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만불이 탕감 받느냐예요. 그런데 다 탕감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자가 1%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아유 나 이자 1%도 그 내기 싫고 나는 돈도 있고 탕감 받을 뭐 그것도 없으니까 신청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되면 크레딧 카드 빚이라든지 여러 가지 빚이 많이 쌓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 탕감을 못 받더라도 이 융자는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그리고 2년에 나눠서 뭐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몇 년에 갚는다는 거를 제가 아직은 찾아보지 못해서 근데 보편적으로 2년에 나눠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간다고 그랬는데 6개월을 보류한 다음에 2년을 나눈다는 거는 총 30개월이에요. 24개월 플러스 6개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을 갖고 계신 분은 크레딧 카드가 아무리 싼 레이트를 가져도 보통 12%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받아서 크레딧 카드 빚을 갚아버리고 1% 이자로 크레딧 카드 페이만 갚듯이 갚아 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탕감받을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이자가 높은 빚을 내고 있는 걸 갚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돈을 다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지금 응급으로 여러분들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넣는다고 융자가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 절차는 아마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기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회계사님, 융자 전무님한테 꼭 상담 받으시고요. 정당하게 여러분들 사례하셔야 돼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